안녕하세요. 개요병원 안호영입니다. 오늘은 완치 시리즈 세 번째 영상입니다. 완치를 약 끊는 것에 두지 않고 못하는 것 없이 남들 하는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여정이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지거나 혹은 병원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은 시작점입니다. 약을 먹고 입원을 해서 증상이 조절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당연히 약물 치료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영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약물 치료만으로, 입원 치료만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 단계 과정이 필요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망상 때문에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입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괜찮으셨습니다. 이분은 퇴원하시고 금방 다시 또 취직을 해서 지내고 계십니다. 또 조울증으로 입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퇴원하시고 복학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알바까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조현병으로 10년쯤 전에 입원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으셨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세 분 중 마지막 분도 병원 이후의 치료 과정을 경험하셨다면 그런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셨어도 됐을지 모릅니다. 이 병원 이후의 치료 과정, 우리를 이걸 재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과 입원은 모든 치료의 토대이자 기초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대인관계 기능이 많이 소실될 수 있으니 이를 다시 배우기 위한 것이 사회재활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기능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 직업재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취직이자 독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재활치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합쳐서 정신재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간재활시설과 낮병원,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간재활시설과 낮병원은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잠은 집에서 잡니다. 주간재활시설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눈치껏 잘 지낼 수 있는지 배우는 대인관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이나 은행 이용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일상생활 관련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조화롭게 남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은 제가 2달에 한 번 강의를 나가는 성남에 있는 주간재활시설인 고운누리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으니 성남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간재활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제 환자분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께서는 예전에 입원 치료를 오래 하셨고 올해 초에 증상이 안 좋아지셔서 잠깐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하셨습니다. 퇴원하시고 나서는 곧 다시 주간재활시설을 다니셨고 거기를 다니시던 중 자립체험주택에서 2주 정도 혼자 사시는 거를 연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나오셔서 임대주택을 얻고 혼자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걱정했는데 굉장히 잘 지내셨습니다. 식사도 혼자 알아서 해 드시고 얼마 전에는 보건소에서 비만관리 프로그램에 알아서 등록을 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운동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낮병원도 적지 않게 여기저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요병원에서도 그리고 낮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오픈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낫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증상 조절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혼자 해먹을 수 있는 요리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 같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일상생활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실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만 하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회진 및 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주간재활시설과 낫병원이 학교라면 공동생활 가정은 집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서너 분이 누군가의 감독을 받으면서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설거지 같은 것들을 배우는 곳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보통 의무적으로 주간재활시설을 같이 다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활하면서 주간재활시설을 같이 다니실 경우 낮밤으로 재활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낼 곳이 없는 분들에게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곳은 지역사회 전환시설입니다. 입원 생활을 오래 한 경우, 1년, 2년, 5년, 10년 이상씩 입원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 나가셔서 바로 집에서 생활하시거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기능들을 밀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지역사회 전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대부분 입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가시거나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한 분, 그리고 최근에 한 분, 지역사회 전환시설로 가셨습니다. 최근에 가신 분께서는 예전에 입원하셨고 한참 혼자 지내시다가 참 황당하게도 집주인이 괴롭혀서 지역사회 전환시설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집을 새로 계약하셔서 이제 다시 떠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가셨던 분은, 이분은 작년에 가셨었는데요, 입원을 10년 정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또 너무 연로하셔서 더 이상 환자 뒤치다꺼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사실상 포기하고 계셨었는데,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퇴원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독립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을 설득을 해서 동의하에 퇴원하시면서 지역사회 전환시설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잘 지내신 다음 그 시설의 도움으로 공동생활 가정과 주간재활시설에 다니시게 되셨고, 얼마 전에는 취직도 하셨다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곳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혹은 그 외의 자격증들을 받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취득 과정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시설들은 작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고 그 일의 일부를 갖고 와서 작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취업 및 독립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들으셨으니 이제는 그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재활정신과에 의뢰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탭을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완치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말씀드린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완치를 약 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치를 그렇게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끊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홀로서기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 보니 병원 이후에 이 과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치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요병원 진료과장 안호영입니다.